안녕하세요. 이렇게 보시듯이 외부 벤더 연동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 비용 모두를 잡기 위한 미디에이터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미디에이터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게 익숙한 용어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먼저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디에이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AI 시대에 맞춰서 이 미디에이터를 먼저 네이버 영어 사전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이버 영어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중재인 혹은 조정관, 중재기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결국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혼란스러운 분쟁에 끼어들어서 쌍방을 화해시키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의미를 가져와서 시스템에 이런 식으로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여러 개의 내부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들이 여러 개의 외부 벤더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중간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것들을 중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저희는 미디에이터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만 또 말씀드려도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미디에이터가 들어있는지 그것을 실제로 저희 배민 앱에서 보실 수 있는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거 한 번쯤은 배민 앱에서 주문해 보셨다면 보셨을 만한 화면인데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받으시려면 주소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가장 왼쪽처럼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가운데 화면처럼 지도에서 직접 핀을 선택하셔서 주소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은 커넥트 앱에서 배달하실 때 미리 경로를 라이더분께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기능인데요. 이 세 가지 기능 모두 직접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벤더와의 연동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외부 지도 시스템과의 연동을 미디에이터라는 시스템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크게 배달앱 특성상 필요한 실거리 조회, 그 다음에 주소로부터 좌표를 얻을 수 있는 지오코딩, 좌표로부터 주소를 얻을 수 있는 리버스 지오코딩, 그리고 어떤 장소를 검색할 수 있는 POI라는 각각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배민 앱으로 주문하시다 보면 상태별로 푸시를 받고 계실 거예요. 저 시간은 이제 발표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좀 가려놨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는 이런 메시지들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배민 서비스 이용하시다 보면 문자를 받으신 적도 있을 거고 알림톡을 받으신 적도 있을 거고 또한 다양한 RCS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VMS를 받으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것들 역시 저희는 메시지 미디에이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그래 알겠다. 그런데 왜 굳이 저것들을 미디에이터라는 처음 들어본 이상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외부 벤더 연동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면서 미디에이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정말 간단한 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문 시스템이 있다고 해보죠. 고객이 주문을 완료하면은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서비스가 작고 딱 그 시스템에서만 필요하다면은 아마 이렇게 직접 연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서비스 규모가 커지고 메시지 발송이 필요한 시스템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자면 원래 주문 시스템만 필요했는데 이제 결제 시스템도 메시지를 보낼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결제 시스템이 야 주문 시스템 너희 메시지 있는데 너희 통해서 쏘면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주문 시스템은 메시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 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제 시스템도 직접 벤더를 연동하게 되겠죠. 근데 이처럼 점점 메시지 발송이 필요한 시스템이 늘어나면 서비스 혹은 회사 관점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중복하게 되는 큰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벤더 연동의 책임을 한 시스템에게 맡기는 겁니다. 즉 벤더를 연동하는 게이트웨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각각의 시스템은 이 게이트웨이만 알면 되고 게이트웨이에서만 벤더를 연동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벤더만 연동하고 있는 싱글 벤더 게이트웨이는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는 연동되어 있는 벤더에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경우 대응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외부 벤더라는 것의 안정성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외부 벤더를 안전하게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시스템의 장애로 이어진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평상시에는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한마디로 정말 진퇴양난에 빠지는 개발자로서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로 이어지는 문제인데 오직 하나의 벤더만을 연동할 경우 이 게이트웨이를 아무리 잘 만들어서 막 1000TPS, 2000TPS, 막 우리는 10,000TPS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벤더가 나는 200TPS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하면은 결국은 시스템의 성능이 200TPS로 결정되게 됩니다. 즉 아무리 서비스가 커지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싶은 니즈는 점점 많아지는데 발송량을 늘릴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의 벤더만을 연동하는 시스템은 비용 측면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의 벤더만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벤더가 오늘부터 저희는 100원 올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저희는 다른 걸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00원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벤더의 가격 증가가 그대로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결국 하나의 벤더만 연동해서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외부 벤더 연동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다중 벤더 연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추가 벤더를 확보함으로써 특정 벤더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여러 벤더를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또한 가용할 수 있는 벤더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 협상력이 올라가고 가격 변동폭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필연적으로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멀티 벤더 게이트웨이라는 다중 벤더 연동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멀티 벤더 게이트웨이가 되면은 싱글 벤더 게이트웨이와는 다르게 또 여러 가지 과제가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일단 벤더들을 연동을 해놓기는 했는데 막상 연동하면은 벤더별로 성능도 천차만별이고 비용도 천차만별인 게 일상적인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각각을 단순히 트래픽을 n분의 1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벤더 상황에 맞춰서 트래픽을 잘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집니다. 또한 실컷 저렇게 다중화를 했는데 예를 들어 저기 벤더 A가 장애가 났지만 계속 보내면은 3분의 1은 계속 실패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정 벤더로의 장애가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 대응 시스템도 당연히 필요해지게 됩니다. 또한 벤더별로 요청 응답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시스템이라든지 각각의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정산 비용 관리 시스템도 요구되게 됩니다. 결국 이 싱글 벤더 게이트웨이라는 산은 넘었는데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멀티 벤더 게이트웨이는 그대로 가진 채 라우팅 시스템, 장애 대응 시스템, 데이터 통합 시스템, 그리고 비용 관리 시스템을 함께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바로 이렇게 멀티 벤더 게이트웨이와 각각의 시스템이 합쳐진 것을 저희는 미디에이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미디에이터란 N개의 내부 시스템과 M개의 외부 벤더의 중재를 맡는데 어떤 형태로 중재를 맡느냐? 라우팅 시스템, 장애 대응 시스템, 데이터 통합 시스템, 비용 관리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맡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방금 설명드렸던 네 가지 시스템, 라우팅, 장애 대응, 데이터 통합, 비용 관리를 실제로 어떻게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지 앞서 설명드렸던 맵과 메시지 미디에이터라는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미디에이터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여러 벤더의 트래픽을 분배하기 위한 라우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벤더를 현재 연동하고 있는데요.
벤더를 연동해 보면 정말 벤더별로 특성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벤더는 가격은 저렴한데 이래서 저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벤더는 너무 좋은데 또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 어떤 벤더는 이게 좋고 어떤 벤더는 저게 좋고 이렇게 강점이 다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 미디에이터는 단순히 트래픽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미디에이터가 되려면 성능, 비용, 특성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시스템들이 그런 걸 복잡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트래픽 분배 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트래픽 분배 시스템은 특정 벤더의 장애에도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장애가 발생했을 때 계속 트래픽이 흘러가지 않도록 준실시간으로 트래픽을 재분배할 수 있는 기능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맵과 메시지는 이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맵 미디에이터를 먼저 설명드리면 맵 미디에이터는 기본적으로 각각 여러 가지 벤더들이 지정되어 있는데 벤더별 특성에 맞춰서 라우팅 비율을 미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발송 시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 기본 계층위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계층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트래픽 분배를 더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벤더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벤더별로 사용량 제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제한에 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종의 이유로 벤더가 점검 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트래픽을 빼야 할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면 해당 벤더로의 트래픽을 막는 것들이 로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벤더로의 분배가 막혀 있으면 DB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비율과 상관없이 해당 벤더를 제외하고 트래픽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미디에이터도 큰 줄기는 비슷한데요. 메시지 미디에이터는 연동되어 있는 벤더들별로 감당 가능한 트래픽이 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벤더가 감당 가능한 트래픽을 초과해서 보내면 그 벤더가 다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좀 크리티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한 벤더에 문제가 생겼다고 단순히 그 트래픽을 그대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트래픽 비율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정상 상황에는 저런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벤더가 장애 났을 때는 아래의 비율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벤더 A가 장애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래와 같은 기존에 정의된 비율로 트래픽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디에이터에서 제공해야 되는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장애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 대응 시스템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정 벤더가 계속 장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순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시적인 장애에 대응하는 펄백 로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끔은 이러한 장애가 5분, 10분, 길게는 1시간까지 길어질 수 있겠죠. 그런 지속적 장애 시에 다른 벤더로 아예 전환할 수 있는 페일오버 로직,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하는 것을 장애 대응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 대응 시스템은 결국 각 시스템의 특성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맵 미디에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맵 미디에이터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각 벤더로 나간 요청 응답이 실제로 서비스에서 바로 사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벤더로 주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앱에서도 그 주소 검색 결과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벤더 호출의 성공을 진짜 성공으로 바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벤더에 오류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장애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만약 벤더 A를 통해서 나간 요청이 실패하게 되면은 곧바로 벤더 B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벤더가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의 배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직결되는 실거리 조회라는 중요한 시스템은 모든 벤더가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오픈소스 엔진을 추가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서비스 지속성을 보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구조만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데요.
다만 장애 상황인 벤더로 계속 트래픽을 인입하게 될 경우 해당 벤더의 장애가 오히려 길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해당 벤더를 호출하고 실패하면 다음 벤더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응답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문제도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대응하려고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벤더의 오류율이 50%가 넘어 이러면은 아예 해당 벤더로의 트래픽을 차단하고 그냥 안정적인 벤더로만 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해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맵 미디에이터에 대한 설명인데요. 메시지 미디에이터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전체적인 저희 메시지가 전달되는 구조인데요. 요청한 클라이언트가 저희 미디에이터에 호출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벤더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벤더도 중개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다시 전달하게 되고 그 메시지가 그 다음에 고객의 단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희는 실제 벤더의 호출이 정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메시지가 정상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바로 알 수가 없고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수신 확인 흐름이 들어올 때만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메시지 미디에이터는 이러한 동기식과 비동기식 구조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복잡한 구조에 맞춘 장애 대응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장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먼저 메시지 미디에이터에서 벤더로 요청하는 시점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맵 미디에이터와 사실 거의 동일한 구조인데요. 즉 특정 벤더사로 요청 시에 오류가 발생하면 바로 다른 벤더로 재처리해서 대응할 수 있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더사로 넘어간 이후의 상황은 좀 다른 형태를 띠는데요. 메시지 미디에이터에서는 이미 성공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말 잘 갔는지 바로 알 수 없는 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벤더사를 통해 수신 결과가 관측되기 전까지는 성공 여부를 알 수 없는 약간 슈레딩거의 메시지 같은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서 실패가 발생했더라도 앞서 보여드렸던 자동 재처리 이런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고 메시지 수신 확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애 감지 후에 트래픽을 전환하는 그런 구조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부 메시지의 실패를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모든 메시지의 실패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트래픽을 전환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장애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의 두 가지 케이스 대응을 위한 구조를 다시 자세한 그림과 함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인 벤더사로 요청 시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림처럼 A라는 벤더로 요청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됐을 경우 재처리 큐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메시지 시스템은 저희가 모든 순서에서 카프카 큐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재처리 큐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메시지를 다시 재처리 큐에 넣고 이거를 활용해서 다른 벤더로 보내는 사실 실상은 맵 미디에이터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메시지 발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혹시 저희가 연동하고 있는 모든 벤더가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모든 벤더로의 요청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레디스 같은 곳에 임시적으로 데이터를 쌓아놓고 추후 벤더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은 패치를 통해 다시 재발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벤더사로 요청이 정상적으로 넘어간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처럼 벤더 B의 장애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실제 고객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저희가 바로 알 수는 없지만 벤더 B를 통한 수신 확인 데이터가 적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벤더 B에서 발송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시점에 수신 확인이라는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기반으로 저희는 장애 감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벤더에 수신 확인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고 있구나라는 형태로 장애가 감지될 경우 곧바로 트래픽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정상적인 벤더로만 메시지 발송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최대한 장애의 영향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장애 대응 시스템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통합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데이터 통합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 이거 아주 간략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본 건데 응답에 대해서 성공 응답인데 누구는 오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200을 줄 수도 있고 누구는 이즈 석세스라고 줄 수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메시지 발송이나 혹은 맵에 대한 어떤 주소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저희에게 요청한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요청이 나갔고 어떻게 응답이 왔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관된 형태로 미디에이터에선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다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에서 미디에이터로 요청이 넘어오는 부분, 그리고 미디에이터에서 무엇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미디에이터에서 각각의 벤더로 요청을 하는 부분, 이 각각에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일반화하고 이걸 특정 어떤 형태로 전달을 해서 나중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누구나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권한이 있는 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비슷한데요. 맵 미디에이터는 보다 계층이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저희 쪽 미디에이터로 요청하는 부분을 카프카 토픽으로 적재하고 그럼 각각의 벤더로 나가는 부분을 적재해서 이거를 저희 사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시스템은 아까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제 발송에서도 저희가 카프카 토픽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발송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 레이크처럼도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발송 시에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요청 내용을 인박스 토픽에 쌓아서 이걸 카프카 커넥터를 이용해서 일라스틱서치에 저장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인박스 토픽을 활용해서 실제 발송한 뒤에 각각의 벤더와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응답이라든지 실제 나중에 수신됐던 그런 데이터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적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관리 시스템인데요. 비용 관리 시스템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 벤더사로 수많은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검증을 저희가 아예 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저희는 1억 건밖에 안 보냈는데 벤더에서 너희 2억 건 보냈어 이렇게 하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벤더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지속적인 사용량 추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기서 저장된 데이터를 어떤 배치라든지 다양한 집계 툴을 활용해 가지고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다음에 이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어떤 벤더사로 메시지가 얼만큼 나갔다라든지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집계해서 이걸 실제 정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측면인데요. 이것은 비용 관리라는 측면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벤더 중에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예시로서 들고 온 건데요. A라는 벤더는 저런 요금 체계를 가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특정 구간은 계속 똑같다가 계단식으로 뛰고 그리고 특정 임계치가 넘어가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A라는 벤더가 있고 B라는 벤더는 계속 요금이 늘어나지만 일정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5대5로 분배하게 되면은 아주 비효율적으로 계속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트 리미터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A 벤더를 1구간으로 일단 묶어 보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1구간을 적용해서 A 벤더의 최저 비용을 유지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요청량이 많아져서 그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 절대 여기는 넘지 마라는 것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넘어가면은 A 벤더는 호출하는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레이트 리미터를 도입해서 더 이상 가격이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벤더의 특성에 맞춰서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각각 저희가 제공하는 미디에이터 시스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저희가 내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에이터의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거 얼마나 쓰고 있냐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요. 맵미디에이터의 경우는 매달 3억 건 이상의 호출이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미디에이터는 정말 많은데요. 매달 10억 건 이상의 메시지를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푸시기는 한데요. 실제 벤더를 사용하는 것들도 거의 매달 1억 건 가까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걸 얼만큼 안정적으로 제공하냐라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여기 가용성이라고 정의된 것은 저희는 나름 엄격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1분에 한 건이라도 실패하면은 그 1분이라는 시간을 실패한 것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을 측정했을 때 저희의 연간 목표를 99.998%라는 나름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슬아슬하지만 잘 버텨가고 있는데 3달만 별일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발송 성공률이 사실 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실 10분 동안 장애가 잠시 났더라도 10건만 실패한 거랑 단 1분 실패하더라도 5만 건이 실패했다 이러면은 사실 가지고 있는 메시지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시지 발송 성공률도 체크하고 있고 이것도 현재까지 99.9997%라는 나름 높은 비율로 발송 성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비용 관리에 관한 측면인데요. 저희가 24년에 맵미디에이터의 클라이언트들이 처음 연동되고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호출량과 클라이언트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비용은 비슷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에이터들의 특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비용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